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3장이죠. 제3장. 식품위생학. 그랬죠. 그럼 식품위생이라는 법이 또 있죠. 식품위생법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식품위생학과 식품위생법이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복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장 식품위생학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뭐 시험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점 맞고 이러는 것들은 OT를 참고하시고 거기 OT 아마 다 듣게끔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실기와 필기가 겸해지는 거다 이렇게 OT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실기하고 필기하고 같이 되지만 식품은 의외로 또 간단해요. 미생물 같은 것들이 우리가 비꼴 수가 없거든요. 스페링이 나와서 그렇지 근데 스페링도 틀렸나 맞았나 안 나니까 그냥 중얼중얼 읊으면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이걸 한 10시간 정도 배정해놨지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요즘은 남학생들도 식품 조리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쉬워요, 이쪽은. 그래서 빨리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계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외우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430페이지 3장의 1 보게 되면 식품위생 개요가 있지요. 그 네모 1번에 식품위생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가로 첫 번째 식품위생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 나온 거예요. 그럼 5장 보게 되면 식품위생법이 있지요. 거가서 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거는 법에 나오는 건데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거기 보게 되면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어떤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다 그랬지요. 그럼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를 중요 표시해 두는데 어차피 여기서 나든지 또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이 위생관계 법령에 있지 거기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입으로 먹는 건 다 식품이지요. 그랬는데 만약에 까만 쌀밥 같은 것들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잖아요. 흰 밥보다는. 그랬는데 그 까만 그 쌀에 여러 가지 영양들이 많아서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까만 쌀이 우리가 위암 치료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식품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명 의약품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까만 쌀밥을 그냥 우리가 영양이 더 흰 쌀밥보단 좋다고 해서 먹을 때는 식품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까만 쌀밥에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가 있어서 항암 치료 있는 위암이 있는 사람이 이걸 먹었더니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까만 쌀밥을 계속 위암 환자가 먹는다. 그럴 때는 식품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라는 거지요. 그래서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 우리가 모든 음식물을 뭐라 하냐면 식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양가의 두 번째 식품위생 정의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도 나기도 하지만 법에 나기도 해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식품을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거기 몇 가지가 있어요. 식품이 있죠. 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5가지를 위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을 테니까 잘 보세요. 김치가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김치 담그기 전에 뭐부터 해요? 김치를 이제 우리가 씻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듬어 가지고 씻어서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담잖아요. 그릇에 담지요. 그리고 누구 딸내미 아들내미를 줄 때는 포장지를 싼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쉽게 우리가 배추를 사 가지고 잘라요. 그걸 자를 때 칼이나 도마를 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도 기구라는 게 나오는데 쉽게 칼이나 도마 이런 것들이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고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 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용기에 담는 것이 그릇에 담지요. 그럼 유리병에 담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통에다 담든지 이렇게 담지요. 그리고 이거를 싸가지고 아들내미 딸내미 주는 건데 이 과정에서 식품 김치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는 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깨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 양파 이런 거 넣잖아. 이게 첨가물이에요. 그럼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썰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칼, 도마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죠. 기구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담아요. 아들내미 딸내미 주기 위해서 담을 때 그 용기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기까지 다 깨끗했는데 포장지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포장지에 똥이 묻었다 그러면 음식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포장지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김치를 생각하고 김치가 식품인데 이거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김치 담그는 걸 못 봤으면 엄마가 담글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면 쉽게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식품, 김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 집어넣는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것들이 첨가물, 그 다음에 그거 써는 기구, 칼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제 만들었어요. 썰어가지고 소금 절이고 깨소금 넣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담는 용기, 그 다음에 그거 보따리 쌀 때 포장지, 이 5가지가 식품위생이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영양이라는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라는 것도 잘 써놓으세요. 거기 식품위생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영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식품위생 정의 얘기했지요. 그런 다음에 3번째 보게 되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때는 어떤 과정이나 지금 볼 텐데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에 나오는 거예요. 양가로 3번째는 실기에 나오는 건데 동그라미 첫 번째 위생적으로 하는 것은 식품을 취급할 때 일반적으로 취급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째 위로 올라가서 뭐가 있어요? 개인위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여기에 이제 실기도 나지만 필기도 나기도 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1번이라든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기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첫 번째 보자고요. 식품 취급할 때 일반적인 거는 가번에 보게 되면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얘기하는 거 주시면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포장실 여기는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결한 거 중요 표시에 두는데 이것이 이제 법에 요 문장들이 법에서 나온 것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이럴 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품 납품하는 차들이 깨끗해야지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들어있는 것도 깨끗한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안에 있는 것들은 깨끗한데 바깥에 차가 들어오면 뭐가 돼요? 벌써 이미지부터 저게 무슨 똥차야 무슨 식품차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깥이 들어오면 안으로 균도 들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식품을 운반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에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 가면 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 가지 식품을 조리하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완제품하고 원료 보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구획돼 있어야 돼요.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식품위생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이런 것들은 항상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법에 가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왜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되는 거냐면 원료 보관실이 밀가루라고 지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이 있고 완제품실이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밀가루에 예를 들어 설령 세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죽는 균이 있다 그러면 죽었지요. 그랬는데 이 완전히 구획돼 칸막이가 돼 있으면 완제품실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밀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갈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똑같은 공간에 있다 그러면 오염된 그 밀가루가 완제품에 묻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항상 청결한 것도 있지만 구획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있지요.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을 항상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은 우리가 보게 되면 0에서 10도까지 쉽게 본인들 냉장고 있죠. 이게 냉장이고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에다가 꽁꽁 얼구는 것들 있죠. 이게 냉동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지요. 이게 또 실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냉동은 몇 도인가?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가 되는 거지요. 냉장은 0에서부터 10도까지 얼구는 것이 아니고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건데 이것도 야채가 들어가는 곳은 밑에고 이런 것들을 일단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다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왜 냉동 보관하기도 하지만 운반할 때도 뭐예요? 냉동 보관했던 것은 항상 운반할 때도 냉동을 시켜서 운반해야 되고 냉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일할 때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대폭 세일할 때 보게 되면 그냥 겉은 멀쩡한 거 겉을 까보고 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가지고 보게 되면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모양이 바 같은 것들이 찌그러지그랬지요. 냉동시설을 가동하면서 운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운반업체들이 저기가 경제력이 조금 딸리고 이러면 냉동차를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다 싣고 갔다가 그냥 풀어놓게 되면 가는 동안 녹지요. 그러다가 판매할 때 거기 냉동실에서 얼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대폭 세일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운반할 때는 냉장실에 보관했던 음식들은 식품은 냉장을 가동하는 그거를 이용해야 되고 냉동은 냉동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그 답안에 있네. 보관이나 운반 진행
지날 시에도 그저 끝에 뭐가 돼요? 냉동, 냉장, 시설 이것들을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라번에 보게 되면 끝에 있지요. 위생물을 착용해야 돼요. 중요피시에 두시고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또 마스크 같은 거 써도 되는데 식품할 때 보게 되면 주방장들 뭐 썼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모자 썼지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거 다 썼지요.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생사를 따고 법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식품위생관리를 관리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에서 위생사들을 식품 전공 학생들이 많이 따요. 그리고 영양사 우리가 뽑을 때 영양사를 모집할 때 위생사 있는 사람들을 지방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 두 가지 있는 거를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 2006년에 CJ 그 집단 급식 사고가 났었거든요. 여기는 아마 어려서 몰랐을 텐데 그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원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때 아마 5월 달인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 쳤었거든. 집단 급식을 할 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슨 푸드 회사들 있죠. 집단 급식 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 영양사를 뽑잖아요. 그런데 영양사 뽑을 때 위생사 있는 사람을 요구해요. 왜냐면 법적으로 위생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뽑는 것보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자격증을 있는 것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이죠. 그래서 지방 특히 서울보다도 지방에 있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따기 전에 식품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려면 위생사를 따요. 그게 식품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번에 보세요. 우유나 사냥은 그 줄 끝에 섞어서 넣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성분도 틀리고 다 별도로 따로따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밥원에 보게 되면 중간에 기계나 기구, 음식기구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중요시하는 것이 그대로 굵은 게 쓴 거잖아요. 기계나 기구, 음식기는 음식 식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기계는 세척, 그 다음에 살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뭐가 되냐 식품 관련돼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찾아라면 끓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방에서 근데 요즘은 주방에서 더워가지고 잘 안 끓이고 여러 가지 소독제가 잘 나와서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관행상 우리가 식품 조리를 할 때나 또는 주방이나 아니면 식품 관련된 업체에서 가장 손쉽게 우리가 소독할 수 있는 거 찾아라면 자비소독을 찾는 거예요.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끓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잘할 때는 엄마들이 주방에서 많이 숟가락도 삶고 그 다음에 행주도 삶고 그랬는데 요즘은 번거롭기 때문에 살균제가 잘 나왔잖아요. 그냥 살균제를 담가 놓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험 대비해서는 있다시피 우리가 보고 있는 마번에 세척 살균하고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조리장에서 또는 식품에서 관련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소독 방법 찾아라 뭘 찾는 거예요? 자비소독. 이꼴 뭐가 열탕 소독되는데 이거는 100도에서 물이 끓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소독 파트에 가서 환경위생에서도 나지만 여기서도 나요. 그래서 소독 같은 경우에는 단답들이 많단 말이에요. 외우기도 쉽지요. 이런 것들이 양쪽 과목으로 다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중복되게 2개씩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소독 이꼴 열탕 소독을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100도에서 이제 어떤 음식물이냐 따라 틀린데 어떤 또 기계냐 따라 틀린데 한 번 10에서 30도 또는 15에서 20도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4번에 보게 되면 냉면 육수, 칼도마 이런 것들은 다음 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생물 권장구역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칼도마 같은 것들도 아까 뭐를 하는 거예요? 미생물 기준에 맞게 하려면 끓이지요. 그래서 살균을 할 때 일명 자비소독, 열탕소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다음 줄 보게 되면 아번에 있죠. 식품 저장고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거기다 갖다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비위생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충 같은 것들 쉽게 파리 같은 거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야채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아직 안 했지만 기생충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생충에는 5번 이상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은 회충알이라든 이런 것 떨어져 나가는 거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야채를 통해서 가는 기생충이 있고 그 다음에 어패를 통해서 가는 것이 있고 수육을 통해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채를 통해서 가는 거에는 회충, 요충, 편충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야채를 통해서 가는 것은 숙주, 중간 숙주가 없이 가는 거거든요. 중간 숙주가 뭔지는 이제 고가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럴 때 우리가 흐르는 물에다가 5번 이상 씻으면 알 같은 것들이니까 기생충이 떨어가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가서 그냥 쓰는 것보다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던 맨 마지막에 있지요. 우리가 유지식품, 유지라는 건 지방이죠. 유지식품
식품들은 일광을 차단해야 돼요. 일광을 차단하는데, 그리고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유지가 뭘 하기 때문이냐, 기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산패를 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히 드시고, 그럼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햇볕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저온으로 하고, 그럼 산패라는 뜻은 저 뒤에 가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산패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 대비로 해서는 지방이 이꼴 유지류가 미생물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산소나 햇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는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을 산패라 그래요. 그럼 산패로 인해서 변질되는 우리가 물질 찾아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할 때 지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것들을 햇볕에 두면 안 되고, 왜 튀김 같은 것들을 햇볕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산패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 뒤에 가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을 받고 실기에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위생은 가번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마번까지 묶어 중요히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손소독을 어떤 비누로 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소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품에서는 손소독 나오면 뭘 찾는 거냐면, 이거는 여기 지금 개인위생은 실기, 필기 다 잘라요. 그럼 가번부터 우리가 마번까지 다 중요시 하라 그랬던 거지요. 그럼 필기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에 좋은 그 소독제 찾아라면 역성비누 찾는 거예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음성비누는 아니에요. 음성비누는 아니라고. 그럼 이것은 여기서도 나지만 환경위생에서 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는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야채 같은 거라든지 도마 같은 거 또는 손소독 같은 거를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중성비누 있죠. 트리오, 퐁퐁 이런 것들이 중성비누인데, 중성비누와 같이 쓰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주방에서 쓰는 중성비누가 역성비누가 아니고, 그래서 역성비누는 우리가 손소독에 좋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필기에 나는 것이고, 실기는 뭐라고 나냐 그러면 이렇게 나요. 손을 그려놔요. 그럼 이 손을 그려놓고 이것은 어떤 소독을 해야 되느냐, 소독제를 하는 거냐, 과산화수소냐, 알코올이냐, 역성비누냐,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음성비누냐? 그럼 뭘 찾는 거다? 역성비누지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음성비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손소, 그래서 내가 OT 때 얘기했잖아요. 필기가 기본이 되면 실기는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손 그려놓고 다음 그림을 소독할 때 소독제를 찾으시오. 효과가 좋은 거.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상처 난 곳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알코올은 상처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다 외워야 되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70내 75%가 되는 것이고, 과산화수소는 2.5에서 3.5. 근데 우리가 실제 의약품 그 약국 같은 데 가면 내가 지금 없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행상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알코올 도수라든지 또는 과산화수소 그 퍼센테이지가 틀려지는데, 우리가 시험 대비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역성비누는 몇 퍼센트냐 그러면 0.01에서 0.1%예요. 그럼 역성비누도 우리 손소독에 좋지만 우리가 승홍수도 손소독에 좋아요. 그런데 두 개가 나오면 어떤 거 찾는 거냐면 역성비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가 외우는 것들을 알려준다 그랬지요. 지금 내가 여기 떠드는 것들을 다 못 받아 쓴다 그랬던 거지요. 공중보건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못 받아 쓰는 걸 얘기했느냐? 반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진짜 받아 써야 된다 그러면 알려준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가 식품 가서도 소독 바로 있어요. 역성비누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손소독에 좋고, 승홍수도 손소독에 좋은데 연결시키는 거예요. 역성비누는 0.01 내지 0.1%고 승홍은 0.1% 우리가 소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시키는 건데 진짜 있나 없나 한번 열어보실래요?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바로 그 뒤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냐? 441페이지 있지요. 4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독이 있잖아요. 소독에 보게 되면 승홍도 있고, 거기 441페이지 거기 라번에 보게 되면 기억부터 15번까지 있지요. 여기 있고 우유살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이 여기 식품에서만 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환경위생에서도 똑같은 게 나요.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과목마다 그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많다. 맨 첫 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오세요. 그럼 손소독에 좋은 역성비누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나번에 이제 너무 손이 징그러우니까 그거 손톱을 짧게 잘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톱이 길다 보게 되면 거기 때 같은 게 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식품을 오염시킬 수가 있죠. 손톱을 짧게 잘라야 되는 것이고, 다번은 화농성 질환자. 화농성 질환이라, 화농이라는 것은 고름이 있는 환자를 뜻하는 거예요. 화농성 환자는 왜 음식을 못 만지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식중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포도상 구기단 식중독 들어봤지요. 포도상
의한 식중독은 세균에 의한 건데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건데 실기필기 다 잘라는데 우리가 포도송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는 것이 병원체인데 그게 식중독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상처가 났다면 고름이 생기죠. 환웅이 생기죠. 그러면 바로 세균인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발생을 해요. 그럼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세균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세균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면 이게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사 과정에서 뿜어낸 독소,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이 엔테로톡신이 우리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웅 환자는 식품을 취급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환웅 환자와 소화기 감염병 환자들은 조리를 금하게 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쭉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법에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2급 감염병인 뭐가 있었었어요?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에서 소화기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우리가 위생관계 법령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인데 거기서도 날 거다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식품가서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에서도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감염병 예방법에 들어가는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은 우리가 식품 취급업소에 앓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음식을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리장이나 이런 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식품위생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소화기계 감염병은 조리를 금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라번. 라번은 우리가 보게 되면 실개 잘 나는 거예요. 그 라번은 위생복 입어야 되죠. 하얀 거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생모. 위생모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음 중 우리가 보게 되면 조리장에 근무하는 누구 조리사다. 그럴 때 다음 중 보기를 K형이라고 박스 놓고 나서 여기 위생적 개인 위생을 갖춰야 되는 것들을 찾아라. 그러면 위생복 입어야 되는 거죠. 위생모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조리장 같은 곳에 없어도 될 것 하게 되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신발장이라든지 옷장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옷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다닐 때 보게 되면 누가 한다고는 요즘 코로나19가 있는데 여기 묻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화기 질환 같은 것들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 내 옷을 똥 놓고 와가지고 만졌다. 그럼 내가 지금 식품 그 조리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또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옷장이라든지 신발장은 조리장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명 해썹에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도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해썹은 위생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도 나지만 뒤에 아마 써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라번은 반드시 식일기와 필기에 나는 거니까 가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마번까지 외우라 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번이에요. 실기에서. 그 다음에 손에 반지 같은 걸 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물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도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어떤 아줌마들이 뭐가 되냐 매니큐어를 발라가지고 요즘은 매니큐어 바르는 것보다 손톱이 인공 무슨 손톱이 있다며. 난 맨 첫 번에 어떻게 저렇게 재주도 좋네. 손톱을 길렀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르는 게 아니라며. 손톱을 기를 때는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피부가 좋아야지 손톱도 기르지 피부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톱도 못 기르죠. 자꾸 이렇게 뜯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길게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화려하면 조금 위생적으로 저거 왜 저래 그러는 거 느낌이 들죠. 사람 성향마다 틀린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 그래서 원래 식품에 취급하는 사람들은 귀걸이, 목걸이, 여기 팔찌, 반지 이런 것들을 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기 같은 거에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그 위생적으로 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에는 일단 분류부터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 보관 방법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화학적 보관 방법 있죠. 화학적 처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돼요? 미생물 처리가 있지요. 그럼 환경위생 가서 우리가 하수나 폐수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처리가 있고 화학적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그럼 지금 여기 식품에서 보관할 때도 미생물 처리로 인해서 미생물 처리라는 거 이꼴 미생물 보관이라는 것이 생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기 필기 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다음 중 식품을 물리적 보관하는 거
찾아라, 또는 화학적 보관하는 거 찾아라, 또는 미생물적으로 보관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물리적인 거에는 가번에 냉동 냉장 있죠. 실계 냉동 냉장 이거 잘라요. 냉동 냉장 있고 일단 이름부터 보자고요. 나번은 가열 살균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조 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축법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한번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화학적 처리에는 방부제 집어넣는 거죠. 방부제 이꼴 보존제를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방부제는 요것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요거 끝나고 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보관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지, 뒤에 가면 식품 첨가물이 꽤 있지요. 462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방부제가 거기 쭈르르게 한참 있지요. 여가서 이제 식품 첨가물 할 건데, 이 식품 첨가물은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식품 공전에 가면 우리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그러니까 쉽게 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식품에는 어떤 걸 첨가물을 넣고 어떤 걸 착색 넣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식품 공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식품 공전은 누가 이거를 배부하는 것이냐,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러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첫 번에 여기서 아직 안 했구나, 법에 가서 할 건데 대장이 되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는 보건복지부가 대장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은 대장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예요. 이응자 빠지고 처가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해썹 기준 누가 정하는 거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그 다음에 여기 첨가물 누가 공전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죠. 그럼 식품위생에서도 나지만 학에서도 나지만 법에서도 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 432페이지는 우리가 보관할 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조금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432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래서 방부제 이꼴 보존제는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서 중요 붙여 두세요. DHA가 있지요. DHA는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는 안 써요. 안 쓴다고. 그런데 관행상 난다고. 이게 2010년도에 삭제된 거거든요. 식품공전에. 그런데 시험에는 계속 나요. 2018년에도 아마 났을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라버릴까 그러다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식품위생책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다가 내가 써놨을 거예요. 2010년 12월인가 언제 거기 이 463페이지 아마 써놨을 거예요. 삭제됐는데 위생사에선 나니, 근데 공무원에서도 나요. 공무원 공중보건학에서도 이게 DH 보존제로 맡아놓고 나요. 그럼 이걸 잘라버리면 내 책 보는 학생들은 뭐가 되냐면 이거 못 보던 거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공전에는, 그러니까 공전이라는 게 법전이란 말이에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어떻게 뭐는 집어넣고 이렇게 만든 법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삭제된 지 벌써 2020년 지금 7월인데 그러면 10년 전에 삭제된 거를 나요. 계속 난다고. 그래서 거기다 써놓긴 써놨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안 났던 것 같은데 모르지, 또 그냥 이거를 헛보고 그냥 이렇게 학교에 있는 교과서를 보고 낸다면 낼 수 있어. 여기는 이제 삭제를 안 하고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써놨는데 실제로는 삭제된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식품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동영상은 천천히 들어도 되고요. 요즘은 그 동영상 그 기계 자체가 빨리 하는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 몇 배수로 늘고, 천천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천히 돌리는 게 있다며. 그래서 또 시간이 임박해지면 학생들이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위생사 시험은 기말고사랑 중복돼요. 그래서 학점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학점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천천히 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런 기능이 있다니까 강의는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이쪽은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그 기계를 그렇게 조절을 하고 들으시라고. 그럼 여기서 DHA가 있고 안식향상 나트륨이 있죠. 영어 같은 것들은 아마 잘 안 나는데 우리가 공무원 같은 데 나지만 위생사에서는 영어가 잘 안 나고 약자로 나게 돼요. DHA는 디히드초산이죠. 안식향산 나트륨,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부제 이꼴 썩지 않게끔 집어넣는 거죠. 이꼴 보존제가 되는 것이고, 산화방지제라는 것은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있는데 산패라는 걸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 이꼴 보존제는 오래 보관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밀 같은 것들 다 수입해 오지요. 뭐 캐나다산, 미국산 이런 거 해오지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달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 배로 오고 막 이러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물질이 제대로 검사가 돼 있나 안 됐나, 균들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방부제 같은 걸 어떻게 집어넣나 이런 걸 한다면 그 우리나라에 하역하고 나도
식품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 걸리죠. 그럼 이제 썩고 이러니까 방부제를 넣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잖아요. 실제 재배할 때는 우리보다 더 위생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 걸 먹으라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신선한 걸 먹잖아요. 방부제 같은 걸 안 집어넣지요. 근데 외국에 수입해 오는 것들은 방부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우리 밀가루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것들은 그런 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왜 빵 같은 것들 제과점에서 하게 되면 방부제 무첨가 그랬죠. 그랬는데도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썩어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수입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방부제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외국에서 다 수입해온 밀가루를 먹기 때문에 죽으면 방부제 많이 들어간 걸 먹어서 미라가 될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 밀은 수입을 해오지요. 밀 같은 것들에 많이 방부제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방부제가 우리가 보게 되면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거지요. 한참을 내비둬도 수입한 콩 같은 것들은 안 썩는 거예요. 벌러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벌러지가 나야 되잖아요. 1년이 지나면. 근데 안 나더라니까. 내가 한번 사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산패라는 것은 433페이지 보세요. 산패가 부패는 단백질이 변한 거죠. 일단 부패는 단백질이 변한 거 중요 표시해 두시고 433페이지 끝에 두 번째 이따가 또 할 건데 일단 중요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거기 변패는 당질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방이 변한 것인데 산패가 지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산화된 건데 다음 줄 미생물에 의한 거예요. 미생물이 아니에요. 아까 유지는 일명 지방을 튀긴 라면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차단하라 그랬지요. 산패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산패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소와 햇볕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미생물도 관여해요. 산패는. 그런데 이제 지금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실효과 찾아라면 우리 인간들이 배출한 모든 물질이 다 저거예요. 온실효과예요. 그런데 하나 찍으라면 어떤 거 찍어요? CO2 찍죠. 마찬가지예요. 산패도 시험 대비를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고 산소에 의해서 변질된 거다. 어떤 것이 유지, 이꼴 지방이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산패될 때는 미생물도 관여하고 햇볕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산소도 관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산소다. 이래서 산패가 우리가 지방에 의해서 우리가 산소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지 뭐가 되냐고 하면 미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인데 관행상 그렇게 내고 거기서 보게 되면 미생물도 조금씩 다 관여한단 말이에요. 햇볕도 관여하고 이렇다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따라서 산화방지제는 이꼴 산패를 방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디부틸 히드록실 톨루엔 약자로 BH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BH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지요. 그러는데 디부틸 우리가 히드록실 아니졸과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D로 시작되는데 왜 BHT냐? 이거 오타 아니냐? 오타 아니에요. 약자라는 건 관행상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부틸 히드록실 톨루엔은 BHT라고 얘기하고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BHA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까지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몰식 자산 프로필이지요. DL 알파 토코페롤 이것 때문에 아까 3패를 본 거예요. DL이라는 건 성광, 일명 광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화에서 보게 되면 아미노기 일명 단백질 붙는 위치에 따라서 알파, 베타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DL 알파 토코페롤 그러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토코페롤이 뭐가 돼요? 비타민 E가 되는 거죠. 이런 거가 산화를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L 알파 토코페롤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비타민 E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방지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름만 대충 본다는 걸 모르고 여기다 설명을 다 했네. 왜 어쩐지 지금 냉장을 하는 이름만 그냥 볼게요. 그런 다음에 미생물 보세요. 미생물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거라는 거죠. 모르고 거기 방부제, 그 다음에 산화 방지한다는 걸 여기 앞에 있는 거를 했는 줄 알고 했네.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걸 실기에 431페이지란 말이에요. 모르고 거기서 이제 이름만 방부제, 그 다음에 산화 방지제, 산패를 막는 거,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산저장법, 그리고 미생물은 고추장, 된장 이런 것만 대충 하고 나서
다시 한다는 거를 이제 원래 그것도 할 거예요. 그랬는데 대충 이름만 해서 왜 그러냐면 이름이 또 섞여서 나오거든요. 다음 중 물리적 보관 방법을 찾아라. 실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화학적 보관 방법을 찾아라. 또는 미생물 보관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큰 윤곽부터 한다는 걸 모르고 뒤에 거를 자세히 했네. 그럼 이따가 거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31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냉동 냉장 보관에서는 기억부터 이응번까지가 실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냉장고는 벽에서 몇 센치 떨어져야 된다? 10cm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기 가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냉장고에 그림 있을걸요? 한번 볼까요? 냉장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입체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벽이에요. 벽이 있으면 이 냉장고가 있다고 치면 여기 거리를 묻는 거예요. 거리가 지금 몇 센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에어컨 같은 것들. 근데 요즘은 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매달려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랬는데 이 벽과의 거리는 몇 센치 떨어져야 된다? 10cm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요즘은 이제 본인들 냉장고가 그리고 실제하고 냉장고하고 이 시험 냉장고는 틀려요. 요즘은 냉장고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형도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엔 다 냉동실이 꼭대기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냉동실이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꼭대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꼭대기 있었지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요즘 신형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문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밑에다가 냉동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만약에 냉동실을 밑에 있는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시험에는 아닌데 그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대비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랐다고 이런 냉장고예요. 위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이런 냉장고였단 말이에요. 아주 똑같이 냉동실 마이너스 18도. 그다음에 야채 박스가 있잖아요. 그거 열면 거기 뭐 여러 가지 과일 넣는 데가 있지요. 그다음에 유제품 넣는 데가 있고 냉동실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여기는 신선한 어류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생선 같은 경우를 냉동실에 집어넣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선하게 먹을 때는 냉동육보다는 냉장육 할 때 여기다 넣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 대비용이지만 요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밑에 냉동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냉장고를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야 된다고. 또 양문형도 있잖아요. 양문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냉동칸,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냉장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무슨 농짝같이 된 것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자제품 보게 되면 칸도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게끔 나오더라고.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냉장고는 이런 냉장고인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바로 밑에 할 거예요. 그 밑에 바로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10cm 떨어뜨리는 거 이것이 실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전체 용량은 여기다가 발로 밀어 늘트록 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럼 왜 떨어뜨리는 거냐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100%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기필기 다 나는 건데 뭐가 된다고 80%만 넣어야지만이 그 온도에 맞게끔 보관이 된다는 거죠. 냉장고는 우리가 영원히 오래 보관하자는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신선도를 단기간 보관하자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 집어넣는다? 80%만 집어넣는 거 좋다는 거죠. 중요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주 열면 안 되겠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냉기가 바깥에 있는 실온하고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되면 재기능을 못 하겠지요. 자주 열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집 냉장고 보게 되면 살 때 그냥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망가지면 버리고 이러면 그 냉장고가 아니고 말 그대로 쓰레기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냉장고는 항상 꺼낼 때마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에서도 우리가 음식물이 부패돼요.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자라는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10도에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균들은 5도에 자랄 수가 있는데 냉장고의 온도는 0도부터 뭐가 돼? 10도가 되는 거죠.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지만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큰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비읍번에 온도계는 냉장고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기 가면 여기 이제 냉장고가 중간이라고 치고 여기 온도계가 있는 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다음 그림 중에서 이게 이제 여기 온도계가 있으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온도계가 있는 건데 만약에 요게 없으면 다음 냉장고 중에서 뭐가 빠졌느냐? 중간에 냉장고에서 온도계가 빠진 거죠. 그래서 요게 온도계 표시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온도를 측정하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도 있고 본인들 냉장고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전자제품이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이 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험 대비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의 온도계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냉장고에는 어떻게냐 냉동실 있죠. 마이너스 18도 지금 여기 마이너스 18도가 있잖아요. 그럼 육류도 넣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고춧가루라든지 또는 김 같은 걸 넣지요. 냉동실에.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육을 먹기 때문에 0 내지 3도에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 넣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건조한 김이나 이런 게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장실을 중에 표시하는 거예요. 냉장실은 0도부터 몇 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10도까지 되는데 이걸 이제 A, B, C로 한다면 A는 어떤 걸 둔다? 육류나 어류 같은 걸 두는 것이고 B는 유지류 같은 거 있죠. 우유라든지 이런 걸 넣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C번은 뭐가 돼요? 야채지요. 그래서 뭐 시금치나 과일이나 이렇게 넣는 거지요. 그래서 다 묶어 중요 표시해 주시고 냉장고는 0도부터 몇 도까지 된다? 10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1단, 2단, 1단이 있고 그 다음에 2단이 아니고 1단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하단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다 묶어 중요 표시해 주시고 1단 온도에는 0 내지 3도에는 육류나 어류 이게 신선육을 넣는다는 거죠. 중간에는 유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거 넣는 것이고 하단에는 과일, 야채류, 시금치. 그래서 시금치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뭐가 돼요? C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죠. 묶어 중요 표시해 주시고 이게 실기 문제예요. 실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제 온도계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놓고 나서 C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냐? B번에는 어떤 것이냐? A번에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 이게 실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가 되는 거냐면 냉장고와 냉동고를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목적 보세요. A번부터 B번까지 묶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은 거예요. 자기소화 그러니까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육류 같은 것들이 썩는 걸 부패라 그래요. 단백질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패 전 단계가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가 일명 썩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냉장고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를 우리가 잠시 멈춰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해줄 뿐, 그걸 그러니까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를 멈추는 게 아니고 조금 지연시켜 줄 뿐이지, 우리가 부패되는 걸 쉽게 말하면 조금 늘려줄 뿐이지, 뭐가 되는 거, 영원히 보관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은 거지, 이걸 지연시켜 주는 거고, 미생물 증식을 잠시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는 거, 증식하지 않게끔 하는 거지, 이걸 완전히 죽이거나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변질, 그러니까 자기소화가 지연되다 보니까 미생물 증식이 조금 저지되고, 그 다음 변질이 지연되고,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하는 거예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가면 맛이 없지요.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에서 보관했다가 하는 것과 밭에서 바로 뽑아서 하는 건 맛이 틀려요. 그럼 냉장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우리 왜 어떤 유효 날짜가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그렇는데 유효 날짜가 안 지났더라도 뭐가 되는 거냐면 맛이, 아니 유효 날짜가 지났더라도 썩지 않았는데요. 그런 말 하지요. 썩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되냐, 안 썩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식품이 우리가 성분 자체가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 날짜를 지켜서 먹어라 이런 뜻이고, 냉장고에서는 유효 날짜 같은 경우가 있는 게 아니지요.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바로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고 무한정 먹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는데 여기다 아닌 것도 적어 넣어 보세요.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정리균이 이질이에요. 정리균은 사멸 못 시켜요. 그 정리균이 이질인데,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 우리 공중보거나 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리균은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냉장고의 목적이 오지니까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뭐 세균성 이질을 죽인다 그러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리균 사멸,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게 되면 가열살균법이 있지요. 100도 정도에서 끓이는데 이제 식품에 따라 틀릴 거예요. 10 내지 한 20도에 끓이기도 하고 15 내지 30도에서 끓이기도 하고 그렇게 끓여 한다는 거죠. 많이 하지요. 자비수도 있고 열탕수도 똑같은 것이고, 건조 탈수는 15%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14% 이하에서 보관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음식에는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곰팡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할 건데, 우리가 정수기에서
그래서 세균이 발생했다 그래요? 곰팡이가 발생했다 그래요? 세균이 발생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세균은 우리 곰팡이보다 조금 더 습한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식품 전공한 학생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식품에 따라서 우리가 건조시켰을 때 미생물이 발생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위생사에서 식품위생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사 식품위생학까지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큰 것들을 몇 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품에 따라서 건조했을 때도 곰팡이 나는 거는 식품위생학 전공한 학생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긴 틀에서 이렇게 나눠요. 세균은 15% 이하로 물을 빼면 식품에서 물을 빼면 미생물 이꼴 여기서 세균 같은 경우 세균 이꼴 박테리아는 증식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14% 이하로 물기를 빼면 뭐가 되냐면 식품이 우리 곰팡이가 안 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건조 탈수라는 건 말린다는 거예요. 말릴 때 건조 이꼴 탈수 똑같은 거죠. 몇 퍼센트로 수분을 줄이라는 거예요. 15%. 15%가 없으면 14% 찾는 거예요. 1번에 14%, 2번에 15% 그렇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나 15%가 일명되면 식품에서 쌀 같은 경우에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말려서 겨울에 먹지. 그럴 때 보관할 때 14% 이하 또는 15% 이하로 줄이면 여러 가지 미생물, 곰팡이 이런 것들이 또는 세균이 증식 못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자외선은 우리가 자외선 살균등을 저 뒤에 가서 할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햇볕에 환경위생학에서 뭐가 있었어요? 240 내지 우리가 280 나노메타 또는 250에서 290 나노메타 이 파장 있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식품 같은 것들을 오래 보관하는데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소독 파트에 가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농축법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화학적인 처리 보세요. 화학적 처리에는 방부제가 있는데 아까 기억부터 미음번까지는 했죠. 디이드초산. 디이드초산은 실제적으로 2010년에 식품공전에서 없어졌는데 뭐가 되냐면 나기 때문에 써놓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463페이지 아마 내가 써놨을 거예요. 삭제됐는데 위생사에서는 2018년인가 이때 나섰단 말이에요. 안식형산 나트륨 있고 프로피온산 나트륨 있고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칼슘 아까 묶어주면 표시하라 했던 거죠. 산화 방지제 일명 산패를 방지하자고 했는데 아까 미리 산패 봤죠. 산패는 우리가 보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지류 이꼴 지방이죠. 지방이 산소에 의해서 변하는 건데 원래 산패라는 것은 미생물도 관여하고 햇볕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산소도 관여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큰 틀에서 하나 찍으라면 시험 대비해서 산소에 의해서 변질된 거다. 이름으로 인해서 산화 방지제 이꼴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디부틸히드록신 톨루엔 이꼴 BHT 그러면 D로 시작되는데 왜 B라 그러냐. 약자라는 건 관행이다 얘기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고 부틸히드록신 아니졸 몰식자산 프로필 DL 알파 토코페롤 DL이라는 건 선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아미노기 위치죠. 유기화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명 DL 알파 토코페롤 그러기도 하고 비타민 E가 토코페롤이죠. 비타민 E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산화 방지제인데 저 뒤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 아까 내가 식품공전이 별도로 또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첨가물 그거 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식염과 설탕 식염과 설탕을 넣어서 보관하는 건데 10% 이상의 식염, 쉽게 장아찌 보관하는 거가 오래 보관하자고 두는 거죠. 장아찌가 오래 보관하자고 넣는 건데 일명 뭘 집어넣는 거예요? 소금을 집어넣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센트를 외운다면 염장법은 화학적이라면 염장법은 소금을 몇 퍼센트 넣는 거예요? 10% 또는 이게 없으면 10% 이상 그러는 것이고 건조는 또는 탈수는 15% 또는 15% 이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장법 있지요. 잼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잖아요. 그럼 50%를 넣는다는 거예요. 당장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 또는 50% 이상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퍼센트 할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건조는 물리적인 거지만 나머지 염장법이라든지 당장법은 화학적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죠. 실기필기 다 잘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같이 외우세요. 중요 표시했고요. 그럼 이제 NaCl, 염화나트륨 이게 일명 장아찌 같은 거 염장법을 하는 거잖아요. NaCl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NaCl을 10% 또는 이게 없으면 10% 이상 집어넣게 되면 오래 보관하는 게 장아찌 이런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죽이는 것인가 그 원리가 나와 있지요. 그럼 NaCl은 어떻게 해서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거냐면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 되시고 수분 활성을 저하시켜요. 쉽게 장아찌 담그면 팽팽해든 그 무가 어떻게 돼? 찌글찌글해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삼투압에 의해서 원형질 분리가 되고 염소에 의해서 독성분이 있고 그 독작용으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산소 분압이 감소된다는 건데, 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아직 안 했어요. 환경위생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위생에 가면 분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소 분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압이라는 것은 어떤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압력을 뭐라 그러냐면 분압 그래요. 분압인데, 분압이라는 것은 환경위생 가서 할 건데, 분압. 우리가 대기압 뭐라 썼어요? 1atm 그랬죠. 1atm인데 이거를 토리체리가 76cm 올라간 거를 1기압이라고 하자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럼 미리미리로 하니까 760mm 뭐가 돼요? Hg. 그 다음에 1332mm H2. 이거 얘기했죠. 우리가 보게 되면 H2 환경위생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산소 분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분압은 특정한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건데, 산소 분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1atm 곱하기 산소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21이지요. 그러니까 21%니까 0.1, 100분의 1 하게 되면 0.21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몇 atm? 0.21 atm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60으로 하게 되면 760 곱하기 0.1 하게 되면 한 159 정도 나올 거예요. 159 수온주 밀리미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760mm 팔다 보니까 빼고 밀리미터 H 곱하기 0.1 하게 되면 약 159 수온주 밀리미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압이라는 것은 환경위생과 사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산저장이라는 건 피클 많이 먹어봤지요. 피클이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pH가 5 이하 그러기도 하고 4.9 이하 그러기도 하고 4.7 이하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 중요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저장법도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CA 저장 그러기도 하죠. 가스 저장법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화학적 우리가 저장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이 아니고 CA 저장 이꼴 이 CA 저장법이라는 것이 가스 저장법인데, 어디 뒤에 가가지고 아마 그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화학적 뭐가 되는 거냐면 보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스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A 저장 또는 여기 있다시피 가스 저장법도 화학적이 되는 것이고, 미생물 처리에 의한 것은 쉽게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건 미생물 발효식품이죠. 그리고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생물 저장 방법이죠.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미생물 저장 방법까지 했죠. 그럼 10분 쉬었다가 식품의 감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감별법과 어류 이것은 다 실기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실기 필기를 구분 잘 안 해요. 실기에 있던 거를 여기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걸 또 필기에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 감별법은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